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엔캠 장전 대응 영상으로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25만 2천원으로 마이너스 7%로 마감했는데, 우리가 엔캠이 지금 투자 경고까지 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변동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보면서, 아직 매수나 추가 매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점, 혹은 이제 우리가 목표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랑 같이 한번 엮여서 봐야 될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고, 일단 엔캠이 첫 번째로 대전제는 뭐였죠? 갚을 돈이 많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빌릴 때 당시의 돈으로 3천억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상장되냐면은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상장 물량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그리고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 상한가 같던 캔들을 기준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3만 9,500원이 절반값인데, 분봉 흐름상으로도 놓고 보시면 23만 9,500원이 이전 저점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일단 1차 매수를 들어가면서 이 이후의 흐름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코프로랑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에코프로를 놓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떤 구간에 엔캠이 와 라고 볼 수 있냐면은 요런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그 뒤에서 또 2번 구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요때 보면 17% 급등 후에 다시 한번 2% 상승 후에 20%를 더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버슈팅이 좀 나왔는데, 그랬던 만큼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뜨리는 흐름도 연출을 했었습니다. 5일선에서 지지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다음날 깨면서 시가가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11선 이하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는 좀 깼다가 올리면서 5일선으로 올라타는 흐름, 그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물량 소화를 통해서 전고점 매물을 다시 한번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나간 흐름이었는데, 엔캠을 지금 이 2번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1번 구간 아니면 2번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번 구간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1차 매수를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캔들이요? 이제 11선 구간에서 1차 매수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2차 매수를 21선에서 우리가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평단가가 이 정도겠죠.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이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리는 만큼 에코프로의 차트를 놓고만 봤을 때는 얼마에서 얼마요? 11선에서 21선 사이로 우리가 1, 2차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엔캠 얘기로 돌아와서, 엔캠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물량을 던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7월까지 계속적으로 상장되는 물량은 만약에 이렇게 쌍봉을 띄우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저가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 써서 올린 구간까지 계산했을 때는 손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장된 이래로 가장 높았던 가격이 13만 6천원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그 구간에서 한번 큰 매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13만 6천원을 찔러서 뚫어놓고 내리면서 이날 거래대금이 8천억 가까이가 터졌는데, 이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 요때 거래대금을 보시면 3천억 정도밖에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본격적인 뭔가 매집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 음봉 매집을 이렇게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전까지 잘 타고 오면서 야금야금 오르는 거 안 팔고 있었던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면서 이 음봉에서 한번 털어낸 다음에 본인들이 호가에다가 물량을 받쳐놓고 계속적으로 덤핑하면서 매집을 했겠죠. 음봉 매집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도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고, 이 이후로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리는 구간에서도 돈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력들의 평단가가 높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되는 물량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쌍봉을 띄우고 엑시트 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이 1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맞닿는 지점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면, 요 가격대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경고 해제 기간과 맞닿으면서 다시 한번 전고 매물 소화하고 이런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IRA 관련해서 전해액 쪽 대장주로 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IRA만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왜 그러냐면, 다른 IRA 관련주들인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종목들은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이런 어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수요 둔화라는 국제적인 이슈 사이에서
엔캠이 오른 기간 동안에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엔캠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엔캠이 이렇게 급하게 들어올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엔캠이 갚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어떤 확률에 베팅하지 않고 일단 주가를 올려서 어떤 재료를, 아직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재료를 갖다 붙일 확률이 높다 라고 좀 저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재료적인 부분을 제가 4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MSCI 편입 시의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4주 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엔캠 MSCI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간값을 얼마로 설정해요? 1월 16일부터 1월 30일 날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때를 놓고 기준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기사가 딱 2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엔캠과 실질적으로 엮여있는 기사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MSCI 편입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엔캠 내용이 그냥 들어있을 뿐이지 엔캠과 MSCI 지수 편입이 엮여있는 기사가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없었는데, 이제 슬슬 기사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월 13일 날 나와 있던 기사 중에 엔캠은 상한가 이러면서 MSCI 편입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MSCI 2월 리뷰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다음 분기 편입 후보군을 찾는 모습이었다 라고 하면서 HPSB 엔캠이 이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나왔던 기사도 내용 보시면 발표한 뒤에 사면 늦는다, MSCI 편입주 미리 담아볼까 하면서 2월 14일 날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 이번에 편입된 건 한진칼과 에코프로 머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월 정기 변경에 편입될 후보로는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엔캠 등이 거론된다. 즉 이제 슬슬 MSCI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문에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제가 소문에 MSCI 관련해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조금씩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거냐면은 30 몇만 원대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MSCI 관련한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편입 요건이 40만 원 이상이거든요, 여러분. 최소가.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뉴스가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이제 슬슬 뉴스가 나오면서 엔캠이 앞으로 MSCI에 편입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모두 다 알면서 엔캠 관련한 좋은 내용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야, 이거 패시브 자금 수급된다는데 그러면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때 본인들의 상장 물량을 덤핑하면서 세력들은 엑시트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5월 편입을 위해서 4월까지 주가를 올릴지 아니면 8월 편입을 위해서 7월까지 주가를 올릴지는 그때 상황을 놓고 지켜봐야겠지만, 최소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냐면 4월 초반까지, 초중반까지는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보시면요, 에코프로 머티가 아직까지는 고점이 1월 11일이었습니다. 편입이 언제 됐냐면 이날 편입이 확정이 돼서 21% 급등이 있었고, 이 전까지 심사를 받았던 날이 언제냐면은 1월 18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전인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아직까진. 그러면 2월 13일 날 편입됐던 에코프로 머티가 1월 11일이 지금까지는 고점이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한진칼도 놓고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있었는데 언제가 좀 고점이었냐면은 이날이 고점이었습니다. 2월 13일 날 편입 확정된 요날 당시에는 쭉 쏘고 빠졌기 때문에 꼬리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이때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마찬가지로 1월 1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2월 13일 날 편입이 확정됐고, 그리고 1월 11일 날이 둘 다 고점이었다라는 얘기고, 엔캠은 만약에 5월 편입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5월 뭐 며칠 날 편입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4월 초가, 4월 10일대가 고점일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엔캠이 7월까지 상장할 물량이 쭉 남아있기 때문에 요 8월 기점으로 이전에 4월에는 오히려 불발을 내놓고 계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7월에 한번 또 한번 이슈를 받으면서 7월까지 좀 상승을 주거나 아니면 박스를 치면서 이런 구간에서 엑시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엔캠의 어떤 고점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패턴을 바탕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셔야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대응방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제가 이렇게 음봉 떨어진 날 신고가 찔러놓고 빠지는 패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매도로 좀 한번 2분의 1이라도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여기서 매수 다시 한번 하고 매도 매수, 그리고 쭉 끌고 오다가 한번
오버행 물량 소화 과정에서 2분의 1 매도하고 다시 한번 다음날 사서, 그리고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는데, 대응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날이 1월 19일이었습니다. 여기 1월 19일을 좀 놓고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장중에 고점 대비하면 28% 가까이 밀어버린 날인데, 여기 대비하면 제가 언제 안내를 좀 드렸냐면 이때 안내 드리고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23% 가까이 떨어지는 급락을 좀 피했는데, 1월 19일 대응방에서 좀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엔캠 고점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보내드린 시간이 1시 19분, 언제요? 1월 19일 날 이렇게 보내드렸다라는 말씀인데, 여기다가 손을 올려놓고 보시면 이게 1월 19일 1시 15분 캔들이고 이게 1시 20분 캔들이니까 제가 이때 한번 2분의 1 매도 안내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급락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우리가 매수한 시점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요, 요날 팔아서 요날 다시 한번 샀다가 팔고, 샀다가 쭉 끌고 오면서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한번 샀다가 쭉 끌고 오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매수 타점 잡았던 구간, 요 구간을 좀 확대해 놓고 보시면요, 이게 1월 26일이죠 1월 26일 놓고 가보시면 현대임스 상장날 제가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은 좀 잡아볼 거다라고 해서 11만원에 안내를 좀 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1만원이 좀 찍혀있죠. 11만원에 이런 식으로 시가가 107,300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유 중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129% 정도 여기가 수익 구간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또 진행을 했는데 2월 5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2월 5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상단에 2월 5일이 좀 확인이 되시죠. 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오버행 매도 물량으로 인해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물량 소화되는 거 확인하고 지지 확인하고 매수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9시 15분에 제가 177,000원 이하로 해서 매도가는 추후 안내로 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는데, 9시 15분이면 어떤 캔들이냐면 이때가 9시 15분이고 제가 왜 177,000원 이하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이전 종가 부분에서 저는 저항을 받을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종가를 한번 좀 넘어갔다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어떤 구간이요? 이런 구간에서는 다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이게 5분봉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분에 걸쳐서 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 구간에서부터 끌고 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42% 정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엔캠은 대응방을 통해서 제가 안내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대응방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010-4674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장 전에 확인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장중에 장 초반부터 급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셔서 뒤늦게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장 전에 입장시켜드리고 있고, 장중에는 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시겠다고 문자 주시 마시고 지금 문자를 주셔야지만이 제가 장 전에 입장시켜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저번에 한번 보내셨는데 초대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스팸 처리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4674에 9671번으로 다시 한번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입장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캠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엔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관여를 하는 게 좀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상한가 가기 전날, 이날도 보시면 2월 8일날 요날 종가가 5.9% 정도 오른 요날 얼마를 프로그램이 샀냐면 408억 정도를 샀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350억 정도를 사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캔들인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좀 말씀드렸죠?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이 34만 주 가까이 사면서 이렇게 이틀 동안 외국인이 사서 상한가 캔들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상승을 시켜 놓으면 다음날 누가 사요? 그 다음날부터는 개인이 다 사고 있죠. 이 3일 동안. 즉 뭐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고 사서 팔고 팔면 엄청나게 푸근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추세가 크게 내가 팔았는데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봐라, 한 번 더 해먹어야 되겠네, 한 번 더 해먹어야 되겠네,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단타 치고 나가고 매수하고 단타 치고 나가고 물량을 한번 싹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놓으면은 그 다음날부터 개인들이 야 이거 엔캠 신고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종합적으로는 더 많이 샀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종목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엔캠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박스를 치는 구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11선과 2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가면,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이거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저번에 3일 동안 팔고 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추세가 괜찮아 싶으면은, 이 프로그램의 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신고가 영역에
가격에 있는 종목들 매우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큰 애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한미반도체를 하루에 825억을 때려 박아서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날이 언제였냐면은 2월 8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월 8일 한미반도체 120만 주 사들이면서 상한가 만들었고, 이 시가총액이 큰 7조 3천억짜리 종목을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이 외국인들이다. 외국인들이 쓰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이고, 엔캠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사서 다음날 상한가 만들고 고가에서 팔고 나가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해먹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엔캠은 4월 초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크게 주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좋게 유지하면서 이 11선과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투자 경고 기간 동안 잘 운전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고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나갈 걸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엔캠이 어쨌든 투자 경고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구간에서 단타로 볼만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개인 채널에다가 좀 게재를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2월 13일날 모비스랑 더존비존 언급했고 2월 14일날 이구산업을 언급했는데, 2월 13일날 언급한 모비스 같은 경우가 37% 정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 대비하면 상승이 있었고, 2월 14일날 언급한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고가까지 하면 한 18% 가까이 상승이 있었는데, 모비스부터 놓고 보시면 이날이 2월 13일입니다, 여러분. 2월 13일날 제가 장중에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14일, 15일에 걸쳐서 이런 시원한 상승이 있은 후에 꽤 많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고가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한 37% 가까이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14일날 언급을 좀 드렸는데 15일, 16일에 걸쳐서 고가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한 18% 가까이 상승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단기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좀 달아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엔캠 영상 다 시청하시고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제 개인 채널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 브리핑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분석 영상 확인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엔캠 얘기로 돌아와서, 엔캠을 지금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런 거를 따라붙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바닥 대비하면 390% 가까이 올랐는데 따라붙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 나만 빼고 다 수익 볼 것 같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데, 나만 빼고 나머지가 다 수익 볼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공포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도 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아직 출발하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잡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엔캠을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 매도하고 이걸 들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직 엔캠을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나 엔캠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있는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리는 건데, 엔캠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성델타테크 같이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연일 좀 상승이 있는 와중에서 지금 초전도체가 계속 순환매가 어떻게 보면 돌고 있잖아요.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승이 좀 여러 종목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 다음에는 작년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도 개발이 상용화가 완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가지는 유사성은 작년 8월 시장에서도 관찰이 되셨을 텐데,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다가도 특이점이 발견된 이후로 대세 상승이 있기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하고 추세 돌리는 거 확인하고 모아갈 만한 매집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 종목인데, 상장된 이래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 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 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만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 분 한 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요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10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시킨 게 4번 정도가 2000만 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